형제끼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70대 중반 김영호 씨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큰형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뇌경색,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형인데, 어릴 적 그렇게 의좋았던 형인데,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형님인데 당연히 가봐야 하는데. 하지만 솔직히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형수를 마주하는 게, 조카들을 보는 게,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형님 괜찮으시겠죠? 같은 말을 건네는 게. 결국 영호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형수는 차갑게 인사만 받았고 조카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영호 씨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남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명절날 형제들과 모였는데 말이 없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이젠 밥만 먹고 일어섭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하기도 어색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형제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이 들수록 더 가까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남이 됩니다. 아무리 어릴 적 정이 깊었어도 결국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형제에게 기대할수록 노년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형제자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노년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위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형제가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면 평생 서운함을 안고 사십니다.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혈육인데 늙어서라도 챙겨야지. 형제끼리 의지하며 살아야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72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세 자매가 의좋게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였고 생일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셋이서 돌아가며 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막내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남편이 반대해. 우리 집 형편도 어려워. 정숙 씨는 혼자 언니를 돌봤습니다.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한계가 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날 이후 세 자매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어색합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걸음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마음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땐 혼자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든든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도 늙어갑니다. 그들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으로 벅찹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형제자매에게 기대하려 하는 걸까요? 그 기대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실망과 서운함만 키우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인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형제의 배우자는 나를 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는 68세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엔 정말 친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동생 집에 갔습니다. 동생은 반가워했지만 재수 씨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철수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왜 또 용돈 줘? 우리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동생이 답했습니다. 형님이 요즘 힘드시잖아. 조금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재수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힘든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우리도 힘들어. 형님 자식들은 뭐해? 왜 우리 돈으로 형님 챙겨야 해?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수 씨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철수 씨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의 형입니다. 형제가 결혼하면 그 배우자에게 나는 남입니다. 형수, 재수, 매부, 처제. 그들에겐 자기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노년엔 돈과 시간이 더 귀하니까요. 혈육이어도 역할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경계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둘째, 60년 묵은 비교와 질투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최영미 씨는 74세입니다.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언니만 예뻐했습니다. 영미야, 왜 넌 언니처럼 못하니? 언니 좀 본받아라. 영미 씨는 평생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속으로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서운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미 씨는 결혼했고 자식을 키웠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언니와도 가끔 만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명절날 모였을 때였습니다.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큰언니는 자식들이 다 잘 됐네. 사위도 의사고. 영미 씨 가슴에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 서러움. 어머니가 언니만 예뻐하던 그 기억. 6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영미 씨는 그날 이후 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눈치챘는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이 되었습니다. 젊을 땐 바빴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아가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6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60년 전이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늙을수록 비교는 커지고 그 비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형제도 각자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돈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송민호 씨는 70세, 형제가 셋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게 됐습니다. 작은 집 하나와 예금 3천만 원. 큰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병원비 5년 동안 다 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받아야 해. 둘째가 답했습니다. 형은 사업해서 돈 벌었잖아. 나는 평생 월급쟁이였어. 내가 더 필요해. 형들이 서로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딱딱거리는 그 소리가 민호 씨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자기 몫을 포기했습니다. 1천만 원. 그 돈 때문에 60년 정이 무너졌습니다. 노년엔 돈 문제가 더 자주 생깁니다. 부모님 유산, 병원비, 장례비. 돈이 필요한 순간마다 형제는 계산기를 꺼냅니다. 내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필요하다. 내가 더 희생했다. 정은 남아도 기대는 줄여야 합니다. 그 계산 속에서 형제도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나빠지면 서로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씨는 75세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72세입니다. 2년 전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동생 집에 갔습니다. 식사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밤엔 잠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동생은 누가 돌보지? 아니, 나는 누가 돌보지? 결국 동생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동생은 울었습니다. 언니, 나 버리는 거야? 순자 씨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도 이젠 힘들어. 그날 이후 두 자매는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면 너무 아프니까요. 건강이 나빠지면 형제도 각자의 인생입니다. 70대끼리, 80대끼리 서로 돌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형제가 도움을 청하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다섯째, 결국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기 때문입니다. 정태수 씨는 77세입니다. 형제가 넷이었는데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큰형은 5년 전에 떠났고 둘째 형은 작년에 떠났습니다. 둘째 형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남은 형제가 둘뿐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태수 씨는 막내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도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형님, 건강 챙기세요. 태수 씨는 답했습니다. 너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해도 결국 각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 아픔을 형제가 대신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내 죽음을 형제가 대신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삽니다. 그리고 혼자 떠납니다. 형제가 옆에 있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형제에게 기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형제를 만났을 때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실입니다. 형제는 사랑하지만 남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형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은가? 아닙니다. 형제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소중함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연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기대의 크기를 줄이고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편안합니다. 편안하니까 가끔 만났을 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형제 관계입니다. 65세 한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5년 전부터 오빠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생일에도 선물 안 보냅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짧게 합니다. 오빠 잘 지내시죠? 건강 챙기세요. 응, 너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오빠와 더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챙기지 않으니까 만났을 때 진짜 반갑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도 고마워집니다. 작년에 오빠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요즘 배추 싸다. 김장 좀 담가서 갖다 줄까? 영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도움을 청할 때는 먼저 물어보십시오. 괜찮으면, 시간 되면, 가능하면 이 말을 꼭 붙이십시오. 부탁은 부탁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 형제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조언도 참견도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셋,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건강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형제에게 기댈 일도 없고, 형제를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너도 잘 살아. 그게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형제에게 기대는 걸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내 삶을 사랑하십시오. 기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그리고 각자 잘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변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가족을 이루고 각자의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기대하다가 실망하면 평생 서운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평생 편안함을 누립니다. 가끔 형제가 연락하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가끔 형제를 만나면 진짜 정을 느낍니다. 억지로 챙기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형제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대신 내 삶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사랑하지만 소중한 남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남입니다. 그 거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어느 날 형제의 전화가 울릴 때 의무가 아니라 반가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잘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전화기 앞에서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기대 없이도 따뜻하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걷겠습니다.